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세 번째 시간. 이게 영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좀 늦어진 점은 너무나 사과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준비를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교사대학에서 촬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늦어진 점은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이 상담의 징후를 항상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징후를 보이게 될 때 우리 교사들이 이것을 빨리 캐치함으로써 상담을 진행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징후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언어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 환경적인 신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빠르게 복습만 하고 넘어가면, 언어적인 신호에서는 선생님 저 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뭐 교회 요새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알바를 시작해서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성경 거짓말 같아요, 또 창세기 같은 경우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부분들 보내면 상담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이 대학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고민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상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뭐 집에 가기 싫어요, 뭐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담 요청의 상황적인 신호도 있어요. 언어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결석에 대한 부분들, 교회 학교에 많이 결석한다 할지, 분반 아이들이 잘 안 나온다 할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적인 신호죠. 그래서 갑자기 대화하다가 울거나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던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태도가 변하거나 갑자기 반항적이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로 상담을 요청하는 신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반 아이들 가운데서 갑자기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거나 이야기하는데 막 비웃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하는 신호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또 SNS를 빼놓을 수 없죠. SNS의 어떤 상태 메시지나 이런 게 변화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적인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환경적인 신호에서는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환경의 변화는 진로 문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로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의 변화, 특히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상담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문 해결의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거고요. 성경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담을 하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상담을 본문을 살펴보진 않지만 그 내용은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문을 왜 가질까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일수록. 왜 질문을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다룰 실제 상담 사례의 가치관의 차이를 만들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담교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갈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궁금증 상담에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정말 궁금한 것에 대한 납득이 잘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핵심으로
사실 삼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상담에 집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궁금한 게 뭐지에 대한 부분을 잘 파헤쳐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는 역할들을 정해보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사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A 학생은 평소 개성이 넘치는 모습으로 교회 학교 우리 뭐 학생회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학생회 데리고 왔습니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좀 놀랍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본 학생들도 당황하고 교사들도 당황했던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담교사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후 어떻게 상담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여자친구가 먼저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먼저 갔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고요.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상담 장소에 앉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상담 교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사례입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부닥칠 때 특히 청년기 때하고 이 청소년기 때 부닥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적절한 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교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례에 대한 해답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례를 어떻게 상담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상담의 어떤 내용과 질문과 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력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상담이 열리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를 먼저 알고 상담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바로 맞닥뜨려서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A 학생이죠. A 학생이 말하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상담을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A 학생이 나에게 어떻게 말해주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담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구를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 학생이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던졌잖아요. 어떤 정보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라는 중요한 정보를 먼저 던져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A 학생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불손한 아니면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볼 때는 좋지 않은 태도로 아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은 못하게 해요. 선생님들은 도대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적인 태도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담교사들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좀 상해서 야, 너 지금 선생님한테 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너 이렇게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니 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하니 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A 학생이 이러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불만이 있어요. 난 지금 이 상담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담자로서 이러한 태도를 보고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상담이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A 학생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태도로 이 상담을 시작하게 됐고, 원해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가운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질문을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어떻게 잘 하냐에 따라서 이 상담이 좋게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는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질문하면 좋을까라고 봤더니, 제한된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 A 학생의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 부분의 질문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개방 질문이 있습니다. 목적 질문은 말 그대로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그 답 가운데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개방 질문은 상담자가 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상담자로서 A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목적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말이든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개방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목적 질문에 있어 목적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상황에서 가장 내가 상담교사로 듣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성교제에 대한 A 학생의 생각일 겁니다. 이 여학생에 대한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좀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때에는 이렇게 Q라고 제가 써놨던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보이시죠? 예. 상황과 상담자의 감정과 구체적인 질문을 같이 섞어서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학생의 시간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친구들과 학생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상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A 학생이 말한 거에 대한 질문들, 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을 듣고자 A 학생의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더 가미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끝에 부분만 다시 해보면 A 학생은 우리 교회에 못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말한 것은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니? 라고 해서 이성교제로 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교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어떤 답을 듣고 싶으냐를 정해놓고 그걸 듣고 싶은 범위를 정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좁힐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질문법입니다. 가장 좀 더 바꿔볼게요. 다시 A 학생은 우리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게 많다고 했는데 가장 네가 생각할 때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해서 하나로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질문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담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학생의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고 학생 교사도 당황했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스럽단다. 그런데 지금 네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자친구를 데려왔으니까 여자친구 만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과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A 학생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니? 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질문에서는 상담 범위를 정하는 질문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성 교제만 다룰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다룰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도 이제 넓히는데 이 부분도 좀 뒤에 가서 좀 더 하고요. 또 목적 질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A 학생의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해서 A 학생이 말한 것이 이게 A 학생의 생각인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걸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봐야 되고, 이게 문제의식을 느낄 정도의 상담교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본다면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내포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A 학생이 대답했던 내용 자체에 대해선 비난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질문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라고 답했을 때 다른 교회는 여자친구들과 만나는 걸 다 한다고 다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다시 한다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상담교사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혹시 너도 교회에 데리고 온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어떤 질문이냐면, 다른 교회가 한다 그래서 지금 너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 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성을 한번 짚은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의 주체, 이게 지금 너의 생각인지 다른 교회의 얘기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 그러면서 A 학생이 했던 얘기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는 듯 하면서 대답과 질문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개방 질문은 조금 차이가 있죠. 개방 질문에서는 상담자가 어떤 내용이든 들을 자세가 되어져 있고, A 학생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친밀감이 있어서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다면 그 말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학생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니? 라고 하면서 그냥 생각 자체를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여자친구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문화적인 거, 어떤 옷에서도 되게 뭐 옷 입는 것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화장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얘기한다면 육하원 측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누구를 짚어보기도 하고, 못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못 만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언제부터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만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라고 하면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들을 생각하면서 학교에서는 된다고 하니?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는 괜찮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 왜 안 된다고 할까? 라는 육하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재질문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방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습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감정 표출을 시킬 수 있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방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는 감정을 느낄 때는 자꾸 톤이 높아지거나 흥분하는 듯한, 또 불손한 어떤 모습들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환기하는 식의 질문들이 필요해요. 너무 감정이 고조되면 정보 습득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감정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혹시 몇 번 정도 만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이 제가 뭐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많이 궁금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보 습득을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니? 라는 부분들,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연애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예전에 학생의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줬니? 라고 하면서 생각을 자꾸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감정 표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답형의 대화들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학생에 데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혹시 느끼고 있을 것 같아? 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현재 막 A 학생이 갑자기 막 흥분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감정 표출이 없거나 대답을 잘 안 할 때는 지금 현재 너는 어떤 감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답을 잘 안 해요. 지난번에 배웠던 건 태행된 태도. 어떤 질문을 하는 단답도 네, 예, 아무런 말을 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정을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불편하니? 라고 하면서 묻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폐쇄형 질문이지만 개방형 질문으로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이끌어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떤 감정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상담자의 감정도 얘기해주고 이런 모습을 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에 대한 부분들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방 질문을 한 후에는 꼭 대답한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필요해요. 왜냐면 상담교사가 인지한 거랑 A 학생이 인지한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혼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학생이 막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말한 내용이 혹시 이러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한 거니?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니? 라고 하면서 정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의문 제기 상담이잖아요.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한 것도 그것이 정확히 맞는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거고 이 상황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A 학생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태도 무엇일까요? 상담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너무 질책한 게 아닐까에 대한 걱정들을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기 때까지만 신앙생활로 끝낼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숙제이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하고 질문하는 것만 하지 말고 질문을 했으면 잘 들어주는 것.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생들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들어주는 훈련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잘못된 행동을 먼저 지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A 학생이 학생들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스스로 잘못됨을 깨닫게 도와주는 게 상담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상담의 목적도 이런 데에 있다, 이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좋은 상담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왜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이끌어갈까에 대한 건데요. 한 가지 예시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지금 즐겁게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게 아니고, 도둑질을 말리는 게 아니라, 야, 사기를 치더라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저축 많이 해놔야 돼 라고 한다면 누구 주장이 옳습니까? 예, 둘 다 틀렸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둘 다 틀린 대답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부부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은, 야, 저축해서 지금 행복을 위해 월급을 많이 사용하자, 저축보다는 지금 행복을 위해 많이 사용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부인은 아니다, 미래 행복을 위해서 월급을 많이 저축해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주장이 옳습니까? 둘 다 맞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례는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서로 남편과 부인이 대립한다 해서 둘 다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치관의 차이는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립하는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복을 위해서 월급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건 잘못됐나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치관에 대한 부분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특히 성도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이 계속 대립만 하게 돼요. 상담교사나 학생이나 네가 옳으니 내가 그르니 이건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확인, 상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단 과정에서 이제 가치관 차이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들을 때 A 학생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혹시 선생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계속해서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정답을 찾아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가치관이 아닌 그 상위의 가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상위의 가치를 찾도록 동의를 구하고 실제로 그걸 같이 살펴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기반으로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나하나 좀 해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요. 성경을 확인해 볼까 했더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처럼 이게 도구가 있으면 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어느 정도가 아니죠.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상담해 줘야 될까에 대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확인한 후에는 네가 행동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라는 거고요. 좀 더 뒤에 자세히 하고요. 뒤에 가서 그리고 확인한 후에는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와 그 선택에 대한 확인 그리고 관련 교육들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까 했더니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종결할 때도 알았어 그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고 상담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자. 왜냐면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담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참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다라는 얘기들, 추후 상담 얼마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성경을 확인 후에 행동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건데, 그래서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사실 너 스스로에게 있단다. 하나님도 이런 부분들, 선생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돼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의 감정과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꼭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에 대해서 선택을 잘 했느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성교제는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결혼할 때 해야겠구나에 대한 생각을, 결혼할 준비가 된 상황에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진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속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교사가. 근데 감시가 아닌 염려의 마음으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이 느낄 때 선생님 왜 이렇게 감시해요? 막 이렇게 느끼면 할 말이 없죠. 여기에 상담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문제 해결이 된 후에는 바로 다음 주부터 이성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육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어떤 교육이나 활동을 통해서 전체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로 참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교육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확인하는 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슬픔 전달,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상담교사의 감정 이런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겠죠. 너의 생각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이 상황을, 상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답 잘 안 하겠죠. 그렇지만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고 사실 슬프고 참 걱정되는 마음이 많단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 내용에 하나님의 속성을 꼭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교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꼭 같이 섞어서 상담할 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요소 안에서도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또 거룩성의 하나님들을 중간중간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학교 안에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현재 감정도 함께 표현해 주는 것이 좋고요. 단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느낀 것이 너 때문에야, 네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 이게 아니고 선생님도 많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을 표현하면서 대신 네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부분들도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결할 때에는 추후 상담이 꼭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낼 수 있어, 고민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길 바랄게, 이렇게. 그리고 이성교제에 있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그런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고요. 구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도 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상담교사나 분반교사를 찾아요. 그러니까 감정적 대립과 가치관 대립을 계속 하시지 말고 그건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종결 시에는 물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오늘 상담을 통해서 처음보다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한 가지라도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대화를 끝까지 유지하고 들어주고 그런 태도를 비춰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상담자로서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상담으로 해피엔딩이 되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말이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라도 결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 가신다면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 막 떠들어대 가지고 죄송한데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3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의 강의를 올렸습니다. 바라기로는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강의가 뭐 좋다 이런 얘기도 듣고 싶지만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상담을 해보니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저에겐 더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시다가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로 상황 설명과 함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담들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어느 지역이든 교회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